안녕하세요.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며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을 겪으며 많이 힘들고 고단하긴 했지만 이혼까지 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아들을 생각한다고 망설이기만 했는데 아들과 제 삶을 위해서 이혼이 필요하다는 걸 인지한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혼을 결심하기 전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네요. 하지만 막상 이혼하고 나니 후회는 없을 만큼 참 좋더라고요. 물론 아이에게 아빠를 빼앗은 것 같아 미안하긴 했지만 제품에서 비로소 그 나이 또래의 아이답게 자라는 아들을 보며 다시 한번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곤 해요. 서론이 조금 길었나요? 그러면 아이까지 있는데 도대체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난 후부터였어요. 제가 일을 하며 돈을 벌 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는데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느라 일을 쉬면서부터는 돈을 지나치게 아끼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날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려 하는데 조금 더 있다가 갈아주란 말을 하더군요. 보니까 방금 싼 거 같은데 한 번 더 싸면 갈아. 어차피 자주 싸잖아. 뭐?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러다 짓무르기라도 하면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아껴야 잘 살지. 그렇게 쓰면 기저귀 값이 감당될 것 같아?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살아. 여보, 우리 이렇게까지 아끼면서 살아야 할 정도로 힘들진 않잖아. 쓸 건 좀 쓰고 살자, 응? 쓸 거 다 쓰고 살면 돈은 언제 모아? 애 어릴 때도 돈이 이렇게나 드는데 크면 클수록 얼마나 더 큰 돈이 들 거야. 당신 이제 복직은 끝났다고 봐야 할 건데 아낄 수 있는 건 아끼면서 최대한 모으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나만 좋자고 이래?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힘들어도 좀만 참아.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죠. 맞벌이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기도 했으니까요. 거기에다 아이가 크면 클수록 여러모로 큰 돈이 들 거란 말도 틀리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의 뜻에 따라 절약하며 살기 시작했고 때론 돈으로 과하게 구는 남편이 불만이긴 했지만 웬만하면 따라주려고 노력했네요. 하지만 아이가 크면 클수록 이럴 때 쓰자고 모은 돈도 쓰지 않는 남편에게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아이가 크면 몸에 맞는 옷과 신발이 필요한데 여기저기 해진 옷을 얻어와 이 정도면 새거나 다름없다며 입히지를 않나 어떤 날엔 옷 수거함에서 옷을 가지고 올 때도 있었거든요. 당신 밤마다 나가서 뭘 하나 했더니 헌옷 수거함에서 남들이 버린 옷 가지고 온 거였어? 우리 아들 어디서 주워온 애 아니고 당신 친자식이야. 어떻게 남이 버린 옷을 가져다 입힐 생각을 해? 남편이 한가득 가지고 온 남들이 입다 버린 옷을 던지며 화를 냈고 남편은 다시 그 옷들을 주워 내밀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헌옷 같지도 않구먼. 뭘 또 그렇게 화를 내? 하루가 다르게 크는 게 애들인데 철마다 어떻게 새 옷 입히면서 살아? 깨끗하게 빨면 되니까 그냥 입혀. 그렇게 깨끗하면 당신이나 입어. 난 절대 이딴 거 우리 아들한테 못 입히니까.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해? 아껴야 나중에 잘 산다고 했잖아.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러는 거라고. 나라고 우리 아들한테 새 옷 입히기 싫어서 이러는 줄 알아? 마음이 그렇게 굴뚝이면 실천을 좀 해, 실천을. 하여튼 다신 이딴 거 가지고 오지 마. 아무리 나중을 위해서라곤 하지만 이딴 건 절대 허락 못해. 당신이 허락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어차피 생활비는 내가 주는데. 정 이런 게 싫으면 생활비에서 잘 아껴서 애 옷 사줘. 그러면 되잖아. 밖에서 낳아온 자식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결국 헌옷은 제가 다시 버려버렸고 남편은 그 후로 생활비를 제외한 다른 돈은 주지 않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결혼기념일엔 수기 가계부를 사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플 받으면 공짜로 다 쓸 수 있는데 내가 특별히 결혼기념일이라고 큰돈 좀 썼지. 신경 써서 사온 가계부니까 빼먹지 말고 써서 날마다 보여줘. 알겠어? 당신
지금 이걸 선물이라고 사온 거야?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선물이야? 누굴 위하긴 당신이랑 나를 위한 선물이지. 좀 귀찮더라도 습관 들이고 나면 여러모로 좋은 거니까 빼먹지 말고 써. 이처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들은 참 많았지만 참고 살려고 애썼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고 저런다는데 계속 말 꺼내는 것도 싫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길 포기해버렸던 것이었죠. 무엇보다 저는 능력이 없었고 아이는 너무나도 어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혼은 생각도 하지 못했죠. 이 어린아이의 양육권도 보장받지 못할 뿐더러 설사 일이 잘 풀려 제가 양육권을 가지게 된들 혼자 잘 헤쳐나갈 용기가 없더군요. 그런데 결국 참지 못할 일이 생겨났어요. 바로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을 때인데요. 어느 날 아이가 기침을 심하게 하며 콧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런 증상을 보이고 나면 늘 열이 났던 아이라 바로 병원에 가려고 했고 그런 사실을 한 남편은 또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병원 가게? 고작 기침 좀 하고 콧물 좀 난다고? 얼굴을 보지 않아도 남편의 표정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이미 삐딱선을 탄 남편의 말에 저 역시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죠. 다른 것도 아닌 아이가 아픈 문제였으니까요. 고작이라니? 당신은 잘 모르나 본데 이러고 나면 꼭 열난단 말이야. 일찍 가서 약 먹이는 게 나아. 애도 고생 덜하고 돈도 덜 들고 말이야. 그건 당신 생각 아니야? 내가 보기엔 그냥 두면 자연스레 괜찮아질 것 같은데 뭘. 애들이야 다 아프면서 크는 거지. 유난 떨지 말고 따뜻한 물이나 먹여. 그러면 다 나아. 고작 몇천 원이 아까워 졌단 말이나 해대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발 적당히 좀 해. 이게 가정을 위해 돈을 아끼는 거라고 생각해? 어디가 가정을 위하는 건데?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내가 괜히 이러겠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 애 제대로 된 옷 한 벌 못 입히는 게? 애가 아픈데 병원도 못 가게 하는 게? 먹고 싶다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이고 남들 다 아는 나들이 한번 안 나가는 게? 도대체 뭐가 우리를 위하는 거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낀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알아? 하여튼 집에서 살림만 하니까 뭘 몰라 저런 말을 하는 거지.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나한테 알려준 적이나 있어? 그리고 난 그 돈 궁금하지도 않아. 그 돈이 얼마든 간에 나랑 우리 아들은 지금 불행해. 이렇게 사는 거 불행하고 지긋지긋하다고. 나라고 좋아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 내가 번 돈 나도 내 마음대로 못 쓰면서 사는 삶이 나도 달갑진 않다고. 그래도 당신이랑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러는 건데 당신까지 꼭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야겠어? 예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건지 당신이 지나치게 구는 건지. 애가 아프다는데 아프면서 크는 거라고? 따뜻한 물 먹이면 다 낫는다고? 당신한테 같이 유난 떨어달라는 뜻도 아니야. 그저 아플 땐 병원에 데리고 가고 애가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다는 아니더라도 3번 중 1번이라도 사주면서 살자는 거야. 그게 예민하게 구는 거냐고. 아니, 다 가정을 위해서 그런다는 걸 이해를 못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건 몰라도 애가 아픈데 병원비를 아끼려고 드는 남편의 행동이 말이에요. 뭐든 결론은 가정을 위한다고 했지만 이게 정말 가정을 위하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그 가정을 위한다는 말 좀 그만해. 이젠 그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진다고. 우리 아들 거지만도 못하게 키울 생각 없으니까 당신이나 그렇게 살아. 아파 죽어도 따뜻한 물 한 잔이면 다 낫겠지 하고 살란 말이야. 이 사람이 진짜? 괜한 돈 낭비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게 하라니까. 당신이나 그렇게 살라고 했지? 지금 병원 못 가게 하면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지금 이혼하잖아? 당신 나한테 위자료 엄청 줘야 할 거니까 그 돈 아끼려면 조용하고 병원 가게 내버려 둬. 알겠어?
이혼보다 위자료가 무서웠던 남편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목이 이미 많이 부은 상태라 아이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스스로가 참 원망스러웠어요. 진작 좀 데리고 올 걸.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볼 걸. 그날 아이를 안고 참 많이도 울었네요. 그날 이후 마음을 다잡고 조금씩 변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먹는 것, 아픈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기로요. 남편의 반발은 심했지만 잘 먹는 아이를 보면 그 정도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했다면 아마도 가정을 지키는 선에서 제 방법대로 대응하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따로 있었네요.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건 바로 가정에선 돈을 그렇게 아끼는 남편놈이 시댁에는 돈을 전혀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시모에겐 돈을 어찌나 잘 쓰는지 아들에겐 그렇게 아끼던 놈이 시모에겐 계절마다 옷을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열불이 터지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날이 쌀쌀해지자 시모는 밍크코트 타령을 해대기 시작했고 어느 날은 시댁에 갔더니 떡하니 시모가 밍크코트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냥 보아도 저렴한 라인이 아닌 꽤 비싼 값을 치렀을 법한 밍크코트 말이에요. 어머님, 그 밍크코트 결국 사신 거예요? 엄청 비싸 보이는데? 그럼 우리 아들이 사줬지. 난 이렇게까지 비싼 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기왕 살 거 좋은 거 사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매장에서 제일 비싼 걸로 샀어. 이걸 남편이 사줬다고요? 그래. 나한테 아들이 네 남편 말고 또 있니? 어때? 예쁘니? 따뜻하기도 얼마나 따뜻한지. 이거 입고 있으면 따로 보일러 틀 필요가 없다니까.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넌 좋겠다. 이런 남편도 있고 말이야. 시모는 눈치도 없이 자랑을 하기 시작했고 저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뿐인 제 아들은 제대로 된 겨울 점퍼가 없어서 다 해진 것을 입히고 다니니까 그걸 보다 못한 친정에서 애 옷을 사다 주는 지경이었는데 말이에요. 애 아빠라는 놈은 시모에게 저렇게 비싼 밍크코트나 사주고 있었으니 아무래도 화가 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쯤 되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아끼고 산 것이 아니라 시모에게 잘하기 위해 거지같이 살았단 생각밖엔 들지 않았어요. 바로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고 남편의 반응은 더욱 저를 화나게 만들더군요. 당신 어머님 밍크코트 사줬다며? 그것도 매장에서 제일 비싼 옷으로. 당신이 제정신이야?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쓰면서 나한테 말도 안 해?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엄마한테 옷도 못 사줘. 그리고 이왕 사는 거 좋은 거 사면 오래 입고 좋잖아. 딴 게 비지떡이란 말도 몰라? 웃기더군요. 어쩌다 아들 옷 하나 사줄 때는 할인하는 것도 아니고 원가가 저렴한 것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한 번 빨고 나면 입지도 못할 그런 옷을 사주면서 시모 옷은 저딴 기준에서 고르고 골라 사줬다고 하니 말이에요. 저만 점점 더 화가 오르고 있었고 그에 비해 남편은 평온 그 자체였죠. 그걸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애 옷 살 땐 제일 저렴한 걸로 고르고 골라서 사주냐? 에이, 엄마랑 우리 아들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우리 아들이야 앞으로 살면서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걸치면서 살겠지만 우리 엄마는 아니잖아.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살아계실 때 좋은 거 해드려야지. 차별도 적당히 해야 넘어가지. 애는 아파도 병원도 못 가게 하고 거지꼴로 살게 하면서 어머님께는 밍크코트?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이 생각해도 당신 행동이 심하다고 생각 안 해? 그리고 그런 논리면 우리 친정에도 밍크코트 정도는 사줘야겠네. 어머님이나 우리 엄마나 나이는 비슷하잖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매한가지인데
나도 우리 엄마 밍크코트 한 번은 입혀줘야겠네. 이때껏 누구보다 태어나던 남편은 친정엄마 이야기에 화들짝 놀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왜 당신 집까지 챙겨야 해? 이건 확실하게 하자. 내가 벌어온 돈으로 우리가 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돈들이 당신 돈은 아니야. 내 돈이지. 난 내 돈으로 당신 집까지 챙길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섭섭하다는 말로는 심정을 다 표현하기 힘들더라고요. 울컥하면서도 화도 나고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나 들으려고 그토록 헌신적으로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렇게 뻔뻔하게 구는 남편 앞에서 울고 싶진 않았기에 눈물을 가까스로 삼키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신 말 진짜 웃기게 한다. 당신 돈? 당신이 마음 편히 회사 다닐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인데 그렇게 당당히 내 돈이라는 말을 해? 내가 집에서 애 보고 당신 뒷바라지 다 해주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당신 돈만 되는 게 아니다 이 뜻이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나가서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인데 왜 그게 당신 돈이야? 당신은 그저 나한테 얹혀 사는 사람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가 어디에 쓰든 상관하지 마.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따뜻한 집에서 삼시세끼 먹으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집안일하고 당신 빨래해주고 당신 먹을 밥 해주는 값 내놔. 시간당으로 쳐도 꽤 될 텐데. 그거 다 주면 나도 앞으로 생활비 낼게. 그러면 되겠네. 당신이야말로 정신 나갔어? 그건 당연히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인데 내가 왜 그 돈을 줘?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어디에 있어? 가사노동도 엄연한 일인 거 몰라? 이때까지 집안일한 건 받지 않을 테니까 앞으로 일하는 건 한 푼도 빼지 말고 내놔. 그러면 나도 당신처럼 생활비 내고 살 테니까. 헛소리 하네. 난 땡전 한 푼 못 주니까 내 돈 탐내지 마. 땡전 한 푼 주기 싫으면 내 돈, 네 돈 그딴 소리 다신 하지 마. 알겠어? 나라고 좋아서 고급 인력 집에서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가정을 위해 집에서 육아와 집안일만 하는 저를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위한답시고 아끼고 아낀 돈은 모조리 다 시댁으로 흘러간다는 것도요. 그때까지 수없이 머리로만 고민하던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로 이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부터 키우기로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마침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다른 분이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었고 제 사정을 알고는 다시 불러주어 복직을 하게 되었네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고 하원이라든가 갑작스럽게 아이에게 생기는 불가피한 일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괜한 문제로 남편과 싸워야 하는 시간 낭비는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복직 소식을 들은 남편은 응원은 못해줄 망정 비아냥대며 비웃어대더군요. 복직? 그 회사도 참 일 시킬 사람이 없긴 없는가 보네. 당신 같은 사람을 다시 부르고 말이야. 당신 회사만 할까? 이렇게 인간 이하인 사람인 줄도 모르고 일 시키고 월급까지 주고 있으니 그 회사 안목도 알만하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이 먼저 시작했어. 와이프가 복직했다고 하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그딴 말이나 하는데 나라고 당신한테 좋은 말을 해줄 거라 생각했어? 당신 말은 틀렸어도 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잖아. 몇 년 동안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하고 애나 키우던 여자가 복직한다고 해서 맡은 일이나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내가 일을 잘해서 회사에 둘도 없는 인재가 될지 누가 알아? 착각은 자유라고 해도 그 정도면 심하다고 생각 안 해? 하긴 직접 부딪혀봐야 알지.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나한테 생활비 받았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할 거다. 그때까지 일 그만둔다고 다시 생활비 좀 달라고 매달리지나 마. 당신은 잘 모르나 봐. 당신 웬만한 진상 상사보다
훨씬 더 심한 진상이라는 거. 내가 당신도 버티고 살았는데 그까짓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도망칠 것 같아? 뭐라고? 너 진짜 아까부터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남편한테 진상이 뭐야, 진상이? 가만히 있는 사람 먼저 건드렸을 땐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진상 맞잖아. 진상 보고 진상이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당신 계속 진상 그러는데 내가 무슨 진상이야? 집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짠돌이라서 애 옷 한 벌, 병원비도 아끼는 사람이 자기 집에는 재벌집 상속자처럼 돈 써대면 그걸 진상이라고 하는 거야. 정작 아끼는 게 없어야 할 가정에서 아낀 돈으로 효자짓이나 하고 다니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있다고 생각해? 아, 그리고 애 키우고 집안일 하는 건 하찮게 여기면서 네 돈 내 돈 하는 것도 진상 중에 완전 진상이지. 웬만하면 말다툼을 하며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아 피해왔는데 그날만큼은 지금껏 하고 싶던 말들을 다 쏟아냈네요. 이런 반응의 남편은 많이 당황한 모양이더라고요. 평소에 제 모습과는 달라도 완전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전곡을 찌르기도 한 모양이었어요. 가만히 노려보던 남편은 말을 돌리며 다시 비아냥대기 시작했죠. 그래, 여자하고 말싸움 해봤자 남자만 손해지. 앞으로 두고 볼게. 언제 잘리게 될지 말이야. 그리고 나한테 언제 생활비 타령을 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네. 혼자 헛된 기대 마음껏 해. 난 당신 기대처럼 잘릴 생각 절대 없으니까 말이야. 오히려 당신보다 더 인정받고 당신보다 더 많이 벌고야 말 거니까 두고 봐. 처음엔 남편의 이런 반응이 화가 났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남편 덕에 도끼를 제대로 충전했으니까요. 일을 하며 남편의 도움을 받기 싫었기에 혼자 아들을 돌보는 것은 물론 집안일도 신경 쓰며 바쁘게 살았네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일만 시작하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와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더라고요. 우선 전셋집이라도 마련할 돈을 모아야 했고 회사 내에서도 입지를 다질 필요가 있었죠. 3년이란 시간 동안 남편은 점점 더 뻔뻔해졌지만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던 마음은 점점 진정되더라고요. 돈을 벌기 시작하니 부딪히는 부분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동안 각자의 삶을 살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아들의 아빠 자리는 지키고 있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남편 스스로 걷어차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출근을 했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정신이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바쁘실까요? 왜 그러세요? 애한테 무슨 일 있나요? 그게 오늘 비가 와서 야외 활동 대신 원에서 체육 활동을 하다가 친구가 넘어지면서 준이를 밀었나 봐요. 준이가 같이 넘어지면서 책상에 찍혔는데 눈 위가 찢어졌어요. 지금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혹시 따로 원하시는 병원이 있으실까요? 찢어졌다고요? 아니, 얼마나요? 심하게 다쳤어요? 원하는 병원은 따로 없긴 한데 일단 가까운 곳 중에 가장 큰 병원으로 가주세요. 아, 준이 사진도 좀 보내주시고요. 병원 정해지면 따로 문자도 좀 주세요. 진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진 속 아이는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고 이미 저도 함께 울고 있었네요. 그래도 애아빠라고 그런 순간이 되자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아이의 사진을 보내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사진 봤어? 준이 유치원에서 다쳤대. 봤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친구가 넘어지면서 밀었다나 봐. 그 바람에 책상에 잘못 찍히는 바람에 눈 위가 찢어졌대. 지금 병원 가보려고 하는데 나 놀라기도 많이 놀라고 큰일이라도 날까봐 무서워. 당신도 같이 좀 가주면 안 돼? 지금 많이 바빠?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눈가 좀 찢어진 거 가지고. 난 지금 바빠서 못 가니까 혼자 얼른 가봐. 그리고 병원비는 상대방 애 부모한테 달라고 해. 알겠어? 괜히 괜찮다,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다 그딴 말 하지도 말고 최대한 화 많이 난 척하면서 병원비 제대로 받아내란 말이야. 당신은 우리 애가 다쳤다는데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보다 중요한 말이 있어? 이미 다친 건 다친 거고 병원비라도 받아내야 할 거 아니야. 하여튼 난 못 가니까 가서 알아서 해결해. 아니다. 그냥 그 부모 연락처 나한테 보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화를 내고 있을 시간도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고 급한 치료를 끝낸 아이와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렇게 집에서 놀란 아이를 진정시키고 재우고 나오니 남편이 시모를 부축하며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육안으로 보기엔 다친 곳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아이가 크게 다친 것을 보고 난 후라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시모도 크게 다친 것은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그건 저만의 걱정일 뿐이었습니다. 시모를 소파에 앉히고 남편의 입에서 기가 막히는 말이 흘러나왔으니까요. 당신 멀뚱히 서 있지 말고 죽 좀 만들어. 집에 전복 있나? 없으면 사와서 전복죽 좀 해. 전복죽? 그래, 전복죽. 무슨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 우리 엄마 감기 걸린 것도 몰랐지? 감기 걸려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다길래 내가 오늘 모시고 병원 다녀오는 길이야. 워낙 먹은 게 없어서 기운 없다시길래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온 거니까 한동안 당신이 좀 챙겨드려. 남편의 바쁜 일은 살이 찢어져서 피를 흘리는 아이가 아닌 감기에 걸린 시모를 내과에 모시고 가는 것이었더라고요. 거기에다 시모가 고작 한 끼 안 먹어 힘이 없으니 그 병시종까지 들으라고 집까지 데리고 온 것이었죠. 다른 건 몰라도 아이의 아빠 노릇이라도 제대로 하길 바랬는데 그거조차 할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이젠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는 이런 인간에게 내 소중한 아이의 아빠 자리에 앉아있게 할 순 없었어요. 시모가 있든 말든 상관도 없었죠.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네요. 우리 이혼하자. 더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아들 아빠로 있는 꼴 보고 싶지도 않다. 뭐?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전복죽 끓이라고 한 게 이혼 사유나 된다고 생각해? 당신은 고작 내가 전복죽 하나 때문에 이혼 이야기를 꺼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조금만 생각해봐도 충분히 이혼 사유를 알 수 있을 텐데 생각이 그렇게나 없어? 생각을 해봐도 이혼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갑자기 이혼하자는 이유가 뭔데? 그것도 우리 엄마도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이따위니까 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오늘도 그래. 당신은 우리 애보다 당신 엄마가 더 중요하잖아. 부모님 아프면 병원 정도는 모셔다 드릴 수도 있지. 그런데 오늘은 우리 애도 많이 다쳤잖아. 내가 많이 놀라고 겁난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당신 뭐라고 그랬어? 바쁜 일 있다고 병원비나 제대로 받아내라고? 그게 아빠가 할 말이야? 적어도 많이 다쳤냐, 애가 많이 놀라진 않았냐고 물었어야지. 지금 들어와서는 뭐가 틀린 줄 알아? 애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전복죽? 전복죽 같은 소리 한다. 집구석에 전복 한 마리라도 사다 주고 그딴 말을 해. 내 말이 틀렸어? 병원비는 다 받아내야 할 거 아니야. 잘잘못은 따져서 손해는 안 봐야지. 그리고 내가 그까지 병원 좀 안 가서 애가 어떻게 됐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당신 화난 거 알겠으니까 이혼 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죽이나 끓여. 이혼하려면 변호사 선임도 해야 하고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돈 좀 번다고 돈 무서운 줄 몰라. 안 되겠어. 앞으로 당신 월급도 나한테 다 내놔. 내가 관리할 테니까. 헛소리나 계속해대는 남편이나 그런 남편의 말이 하나 틀린 것이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시모나 어느 하나 멀쩡한 사람이 없어 보이더군요.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준 덕분에 이혼에 대한 제 의지는 더욱 확고해지긴 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도 변호사 비용이나 따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나랑 내 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잊었어? 가정에서는 돈 한 푼이 아까운 인간이 시댁 일이라면 그게 얼마든 턱턱 쓰는 꼴도 참았더니 이젠 애가 저렇게 크게 다쳤는데 고작 감기 때문에 애랑 나를 버린다고? 난 더는 그딴 꼴 보고 싶지도 않고 참을 수도 없으니 이혼해. 이혼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 보였는지 남편을 대신해 시모가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바로 아들을 빌미로 삼으면서 말이죠. 그래? 그렇게 못 참겠으면 이혼해야지. 단, 이혼하게 되면 우리 집 장소는 다시 볼 생각도 하지 말거라. 네가 낳았어도 엄연히 우리 집 씨앗이니 이혼할 땐 우리 장손하고 연도 끊고 나가란 말이야. 장손이요? 언제부터 어머님이 그렇게 장손을 중히 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장손이면 남이 입다 버린 옷이나 입고 다닐 때 옷이나 한 벌 사주지 그랬어요. 아니, 애가 고기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를 때 소고기라도 좀 사줬더라면 어머님이 지금 하는 그 장손 타령이 제 마음에 좀 와닿기라도 했을 텐데요. 따뜻한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이제 와서 불만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구나. 내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부족함 없이 잘 살았잖아. 방금 내가 한 말 못 들었어요? 부족함 없이 산 건 우리가 아니라 어머님이랑 시댁 식구들이겠죠. 워낙 생각이라곤 없는 아들이 시댁 일이라면 와이프도 아들도 나 몰라라 하고 돈이란 돈은 다 써댔으니까요. 더는 두 사람이랑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손 타령 그만하고 아들한테 이혼이나 빨리 하라고 설득이나 잘 해주세요. 이혼하라니까. 누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니? 다만 이혼은 하되 내 장소는 두고 가란 이 말이야. 남편도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사람 속을 뒤집어 놓더니 시모 역시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